네, 정치 맛집 오늘도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제가 제일 기다린 분은 김종혁 최고. 제가 얘가 쥐 생각해 주는 것 같네. 그 말씀을 이렇게 진심 어린 걱정인 네, 것 진심 어린 걱정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다른 거 빨리 해요. 민주당 할거 말어. 이 얘기를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아주 어수선해요. 예. 근데 어제 저희가 그 장동혁 부원장 여의도 연구원 장해찬. 장해찬 부원장 죄송합니다. 장해찬 부원장을 모시고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들으셨습니까 혹시? 아니 듣지는 않았고 네. 무슨 거기 나왔던 유명한 얘기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장동혁과 네. 한동훈 사이에서 좀 화해할 가능성이 네. 있느냐 그랬더니 뭐 돼지국밥에 케첩을 뿌리는 그렇습니다. 거다. 예. 아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요새 그 젊은 분들이 예.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그 장해찬 씨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오세훈 네가 뭔데 예. 장동혁 대표가 뭐 이렇게 곤란하게 예.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문제 그 국민의힘 조심 예. 그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조선일보 논설위원들 정신 차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분은 뭐 예. 그 한마디로 과거에 이제 모택동 시절에 예. 홍위병들 있잖아요. 예. 완장차고 예. 그냥 이 세상의 기득권 뭐 다 예. 기득권으로 예. 보이고 나이 든 사람들 다 끌어다가 예. 뭐 무릎 꿇리고 예. 폭력 폭행하고 이런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자, 그 비유 잘 하셨는데요. 홍위병이라면 네. 모택동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의지가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쓰고 네. 있는 하나는 칼은 네. 2호선 같은 사람이고 예. 이번엔 윤리위까지 또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피커는 장동혁이나 네. 박민영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뭐 칼과 결말을 스피커를 어디를 가지고 향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뭐 다 짐작을 하시겠네요. 다 아시면서 뭐 아, 제가요. 글로 갑니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름이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나 저나 뭐 예. 이른바 그 당에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예. 사람들을 고름 짜내듯이 예. 짜내고 고성국 씨 같은 사람 불러서 예. 뭐 당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 가는 거죠, 근데. 예. 지금으로서. 아니 근데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예.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도읍 그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면서 이제 나간 거고, 그리고 뭐 내부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번에 이제 윤리위원들 임명한 거 보니까 거의 뭐 윤어게인들로 채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의혹이 예. 있어서 그냥 당을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극우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려고. 아니 오늘 이렇게 나하고 단독 인터뷰할 거예요? 아니요. 여기를 다 들어야지 이제 그럼요. 정리를. 그쪽으로 간다면 그럼 제가 돌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잠깐 숨 돌리시고요. 자,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거 맞죠? 두 분 보시기에도. 걸림돌이잖아요. 예. 이제 걸림돌이 왜 이렇게 근데 좋아하세요? 아니 참 그 장동훈 웃지 말고 얘기해요. 장동훈 예. 대표를 보면은 예. 이렇게 어떻게 정치를 하나도 모르고 하나 싶을 정도로 예. ABC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처한 상황 자체가 곤란한 건 알겠으나 저는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그만두는 것들을 보면서 예. 사실상 이제 쇄신안이 곧 나온다는 게 이제 정설 아닙니까? 예. 쇄신안 논의를 했겠죠. 네. 정책위장이 손들고 나온 겁니다. 바뀌는 게 없구나. 쇄신안이 그렇게, 결국에는 걸림돌 파내고 더 우쪽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하는구나. 네. 수구 보수의 길로 가겠다는 그래서 쇄신안 쓴 것 나는 같아요. 저기 손 안 당기겠다. 난 못 있겠어. 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는 빠져나갈게 하고 네. 턴 거고 고성국 씨 입당 네. 자체가 결국에는 쇄신안의 골자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네.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벽에 딱 붙을 건데 예.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게 장동혁 체제가 예. 본인들 당의 보수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신 수구 보수야라고 네. 지정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반성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는 수구보수입니다. 예. 하면서 수구보수의 진영을 완전하게 갖추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야당의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뭐 네. 말할 대상이 없잖아요. 수구 세력하고 어떻게 네. 공당으로서 인정하고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나 이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새로 세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네.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아요. 자, 박 의원님. 근데 뭐 민원 구석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갈까 이런 네. 궁금증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직 대통령마저 저렇게 얘기할 때 예. 이게 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저는 최근에 그 당원 숫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걷고 있는 확증 편향의 길이 오히려 이제 그 이 자신들의 발밑을 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수 정당 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권력 투쟁이 친이 친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정말 권력 투쟁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양상은 권력 투쟁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종의 내전 양상. 그러니까 네. 이게 이념적이에요. 네. 굉장히. 네. 그래서 이념적이라고. 한 나라에 살 수 없다. 네. 이 윤호개인 세력과 이를테면 윤석열을 네. 탄핵한 한동훈 세력과는 저는 이 목표나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장동혁 대표는 본인을 만든 게 네. 결국에는 반한 윤호개인 이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기반을 잃으면 결코 절연할 수 없다. 예,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네. 거기하고 거리를 두는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동시에 한동훈과도 함께 결별하겠다. 네. 그럼으로써 자기가 생각하는 균형을 찾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쇄신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변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저 내전이 네. 상처를 굉장히 깊게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친이 친박은 싸워도 네. 이게 공동의 이 외부의 적, 공동의 적을 맞이하면 또 내부에서 네. 어쨌든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권도 잡고 한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이 적대의 수준이 여당을 대하는 것보다 더해요. 네. 지금 이 장동혁 대표나 당 주류의 친한계에 대한 네. 이 적개심, 적이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는 그 장해찬 씨 같은 그 조무래기들 나와가지고 네. 무슨 뭐 돼지국밥 얘기하고 네. 오세훈 시장한테 막말하고 네. 그거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뭐 방관하거나 네. 시키거나 죽창 하나씩 쥐어진 거 네. 아니에요. 네. 이거는 같은 당내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의 양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미 이거는 물과 기름 이상이다.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물리적 분열이 아니라 화학적 분열로 막 가기 종류가 다른. 그러면 그 네. 끝은 네. 그 끝은 스플릿일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저걸 같이 당하죠? 언제입니까 시기는? 그건 모르죠. 네. 그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방선거 전입니까 후입니까? 지방선거 저는 어렵죠. 아, 그래요? 예, 지방선거 다 이제 폭망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봐야죠. 분석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분석에 대해서? 글쎄 뭐 예. 정치적 가능성이니까 네. 그건 뭐 각자 평론가들이 각자의 네.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이라는 게 또 너무 극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당내 당원들이라든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은? 아니 글쎄요. 어떤 그러니까 길로 장동혁 갑니까? 대표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 일방적이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까지 보이는 네. 이런 당 운영을 계속 해 나간다면 글쎄 그 저항과 이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죠. 아 그래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몰리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 안색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뭐 아까는 또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그러더니 아니 뭐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까는 좀 검어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색이요. 굉장히 이 내려놨죠. 편안해지신 게 좋아지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려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장동희 지도부의 수구 보수화에 대해서 말을 못 할 거예요. 예. 또 할 이유도 없고. 예. 이유는 배치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본인들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네. 생각해서 방관할 것이다. 총선을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서 굳이 네. 당의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라고 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편드는 사람이 저는 그 외부적으로는 더 많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나경원은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있어서 조금
메시지를 변화하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왜 흔들어? 네.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는데도 흔들지 말라고 네. 그러고 김재원 최고도 지도부지만 본인도 이제 지방선거 욕심 있으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보호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엔 이 관성으로 쭉 가고 가장 큰 거는 고성국 씨의 등장입니다. 네. 입당과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네. 이제 대장주가 들어오거든요. 네. 사실 네. 우리가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짠물 유튜버를 했던 고성국 씨가 사실상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네. 장동혁 대표의 대장 스피커를 한다. 예. 그러면 이게 뭐 굳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저는 희망이 없다고. 근데 그 네. 고성국 씨는 네. 무슨 생각으로 입당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 폭망의 주역이에요. 네. 그 배우입니다. 네. 그 사람 말대로 했다가 이제 폭망을 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당하기 네. 전에 그 뭐 대국민 담화 비슷하게 뭐 메시지 내고 이럴 때 그 워딩이 거의 고성국 TV에서 나왔던 네. 워딩을 따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일종의 장동혁의 무슨 책사 네. 이런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황어게인, 네. 황교안과 미래통합당 어게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냥 고성국 씨가 무슨 뭐 제스처로 입당했겠습니까? 저분은 또 비즈니스맨이기도 해요. 예. 총선 때 되면은 또 네. 비즈니스맨을 변신해가지고 후보들 컨설팅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기 나름의 딱 이제 계산이 섰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세력 축출을 하고 네. 이 당을 완전히 윤호개인 세력의 네. 당으로 장악해서. 만들어서 네. 그렇게 가겠다. 훨씬 네. 더 극우화된 정당으로 가져가겠다. 이 계산이 섰는데 네. 이미 이제 전환길은 입당해 있고 네. 이제 고성국 뭐 입당했고 네. 김계리 입당 심사 통과될 거고 조만간 예. 걸을 타선이 없는 정당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네. 아무리 이게 뭐 분열하면 네.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고 보수가 과거에 그 분열에 대해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당을 해서 네. 이 당이 무슨 통합이고 예. 연대고 이런 게 되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저는 당을 같이 못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지방선거 네. 전에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허다해요. 네. 특히 PK, TK에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이 지경이 되는데 왜 대충들 가만히 있죠? 물론 아까 네. 자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리 두고 뭐 오불관은 한다고 하지만 근데 당이 이렇게 네. 망조가 들었는데 뭐 자기 발밑만 안전하면 그게 안전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움직여서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갈 거면은 당신을 얼굴로 선거 못 치른다. 네. 이렇게 걸기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뭐 발밑이 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지방선거 일단 지켜나 보자. 네.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쪽이라 이거죠 지금. 지금 전망하시는 추세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걸림돌이면 네. 제거 대상이 되잖아요. 네. 지금 1번 걸림돌이 한동훈 전 대표, 예. 2번 걸림돌이 오세훈 서울시장, 예. 3번 걸림돌이 김도훈 정책위원장이 예. 됐어요. 이제 4번, 5번이 네. 그런 배짱을 가지고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예. 모르겠어요. 지방선거 저는 사실상 용을 써도 예. 완전히 국민의힘이 윤과 절연하고 새롭게 태어나도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사실 관성적으로 장동혁의 수구 세력으로 가는데 그거를 돌을 던지고 걸림돌이 돼서 본인의 몸을 희생한다 손 예. 치더라도 정치적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들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침묵할 없는 것이다. 그런 철저히 따지고 보면 조금 비겁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 김채호 보시기엔 내외 꿈틀거림은 없습니까? 뭐 지금 아니, 보도되는 간헐적으로 게 계속 간헐적으로 있었죠. 있어서요. 간헐적으로 계속 그게 있었죠. 어떤 세력화되거나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어떤 힘이 힘으로 뭉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1차적인 파도는 12월 3일 날 온 거고 네. 그때 뭐 이제 그냥 미풍으로 지나갔잖아요. 미풍이지만 네. 뭐 내부적으로는 내파가 상당히 있었죠. 예. 그리고 그게 이번에 이제 두 번째가 윤리위원회를 강행을 해서 이제 그 고름을 예. 짜내겠다. 한동훈과 한동훈 지지자들을 다 예. 몰아내겠다는 게 두 번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1월 말 되면 곧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예. 내려지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아마 피크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인천의 유정복 시장이나 예. 충남의 김태흠 지사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아우성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다 예.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목소리는 점점 커질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장 광역시도 시장 도지사들 그렇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예. 조선일보가 지금 3번 연속 사설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누구 예. 다 죽으려고 그러느냐라면서 사설을 쓰고 안 적 있고 그다음에 뭐 김대중 뭐 칼럼 네. 같은 것들 보면 회한 같은 게 막 묻어나는 칼럼을 쓰고 있어요. 야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언론들이 대부분 다 보수 언론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권영진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김문수 그 저 전 후보 네. 등등 여러 사람들이 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장동혁 저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기 때문에 그렇다. 좌파 신문이니까 예. 그렇다. 그 조선일보 원래 좌파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고 들리는 소문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예.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예. 이게 제대로 가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을 전부 다 좌파다 무슨 뭐 그 뭐라고 또 욕을 하더라. 예.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버티기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 뭐 실질적으로 비대위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계속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현재 지도부 내에서도 야 어차피 우리가 가서 우리가 치러서 지방선거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대위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니 결국 네. 이제 뭐 지방선거 전 비대위냐 후 비대위냐 네. 이 선택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방선거를 치러 보려면 네. 전 비대위로 가야 되죠. 네. 장동혁 대표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근데 태도는 안 바꿀 네. 것 같고, 다만 그러려면 들끓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없어요. 네. 물론 목요일 날 뭘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이건 뭐 정말 그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더 당이 망쳐드는 길이다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진행 중일 텐데 네.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이 네. 오늘 그 만나서 네. 저녁을 같이 하면서 아마 당 상황이나 이런 거 논의를 할 네. 텐데 만약 이 상황에서 비대위 간다면은 비대위원장이 될 만한 후보로 꼽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수도권이고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출마 생각은 별로 없고 중도적 이미지 있고 뭐 개파 이런 걸로 척지지 네. 않은 사람이고 뭐 참신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만남이 단순히 그냥 오세훈 시장이 선거 한번 치러보기 위해서 네. 잘 치러보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구에 있는 중진 의원을 만난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방선거가 지형이 기울었는데 이미 그래도 뭔가 해보려면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러려면 저는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중진들이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오세훈 소장을 만나는 네. 거 큰 용기를 가진 거는 같아요. 네. 본인도 이제 걸림도 사가 될 각오를 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고성국 씨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그 입당이 가지는 의미가 커요. 목요일 날 세션을 발표하기 전에 그것도 당의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방송에 출연해서 입당 원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실상 목요일 날 발표되는 세션은 고성국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대위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철벽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비대위로 가는 게 정상적인 공당의 어떤 그 변화의 모습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망가지고 나서 비대위로 갈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네. 사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의 맥락을 잇는 사람이 또 지도부로 입성을 해서 총선까지 쭉 이어가서 본인들의 공천을 유지하려는 그런 빅피처가 아니고서는
저는 지방선거 포기했다고 봅니다. 예. 누가 깃발을 들 가능성 없습니까? 거의 없고 예. 들어봐야 파괴력이 없다. 별로 아무 어떤 효과가 없다고. 근데 장동혁 네. 대표가 7일이나 8일 날 네. 그 뭐 쇄신안인지 뭔지 발표한다는데 거기서 일각에서는 또 그런 관측도 있어요. 네. 고성국 씨를 들여와서 네. 그 극우들을 만족시켜주고 네. 네. 그다음에 쇄신안을 발표할 때는 발표한다? 쇄신을 하면서 이거는 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얘기해서 또 양다리를 거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장해찬 씨 말을 좀 현실적으로는 좀 빌으냐면 어려운 얘기죠. 100만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 자, 100만 일단 뭐 이제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이 바뀔 거라고는 네. 저는 전혀 뭐 그렇게 보이지도 네. 않고 바뀔 수도 없는 네. 토양이 됐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장동혁 지도부는 오늘 뭐 목요일부로 아마 수구 보수를 선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고성국 씨가 역할을 네.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안에서 뭐 쇄신파라고 뭐 개혁파라고 얘기하는 친한 게 네. 이분들의 이 목소리가 너무 늦지 않았냐. 네. 응집을 조금 더 일찍 해서 강하게 당내에서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투쟁이 아니라 뭔가 언더독으로 통해서 날 찍어내라. 이 정도 수준이 투쟁의 수준이 되나서 네. 좀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저쪽이 저렇게 수구정당이 됐는데 네. 파트너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예. 자, 야당 얘기 이 정도는 다 했죠? 네, 뭐 혹시 됐습니다. 혹시 뭐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상황 뭐 여당도 네. 그 국민의힘 못지않게 지금 네. 내홍 그다음에 혼란 일종의 공황 상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 김병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도대체 이거 비리백화점이야? 네. 옛날에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얘기했던 비리 종합백화점 뭐 이런 식의 의혹을 받을 정도로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만 네. 이 와중에 그 돈을 자기는 주지 않았다는데 받은 사람만 있는 김경 시의원은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그 강선우 씨는 또 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거 반납했는지 어땠는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있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면 물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민주당만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 대한민국 정치에 고질적으로 제가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바닥에서 그 의원들이 사람들한테 돈 뿌리는 건 이제 못해요. 네. 그 후보자가 잘못하면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몇 배를 배상을 해야 되고 정치 생명 끝나니까 뭐 경조사도 못하고 주례도 못하고 화환도 못 주고 뭐 이래요. 네. 자기 동네 사람들하고 네. 밥도 못 먹어. 그런데 그러나 시도의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유력한 사람들한테 뭐 머리를 조아리고 그다음에 뭔가 무슨 뭐 금품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사실은 선거만 끝나면 다들 수근수근 했어요. 네. 야 이번에 누가 엄청 챙겼대. 네. 이번에 누가 공천장사 세게 했대.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쉬쉬하면서 말만 그렇게 숨어서 얘기했던 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표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거 다 까야 돼요. 네. 다 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거 특검 받으세요. 특검 네. 받아서 네. 그게 무슨 뭐 김병기 씨가 됐든 강선우 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밝혀내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국민의힘도 같이 하자. 네. 같이 해도 저는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 한국 정치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정치계 입장에서는 뭐 김종혁 최고 말씀이 네. 틀린 바는 없는 거는 네. 같아요. 공천원금이라 이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되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죠. 네.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그래서 각 당이 공천 시스템이라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네. 시스템 개혁,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지금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어떤 그런 녹취록을 들으면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사안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도 제명을 했고 김병기 의원도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상 출당을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도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2024년도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네. 3억 5억 정도의 공천원금을 또 주면 네. 뭐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알려주면 망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 네. 측면에서는 저는 그냥 이 공천원금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면 다 같이 묶어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특검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만 민주당에서도 그냥 이걸 개인의 일탈로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2명의 의원 예. 이 사람들의 실수였다라기보다는 원래 시스템이라는 건 개인의 일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아내려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이 뚫렸잖아요. 예. 그러면 시스템 점검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대상의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기 예.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규정해서 털고 가는 그런 모습은 별로 크게 집권 여당으로서 좀 좋은 답변은 국민들한테 아닌 것 같다. 예. 그래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박 의원님. 예.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어디 방송 나가서 예. 한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일탈, 휴먼 에러다. 예. 시스템 에러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절해야 될 문제고 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긴 하지만 당의 어쨌든 구조와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공천원금 이런 논란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민주당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거나 예. 만연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에요. 음성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죠. 때문에 개인 일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개인 일탈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였습니다. 직전에. 대통령의 지원과 후광을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다는 걸 누구나 공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삼선 국회의원이고.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굉장히 그 요직에 기용하면서 이렇게 이 장관 후보자까지 시켰던 사람이에요. 재선 의원이고. 그리고 이번 공천 논란은 아니지만 장경태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차세대 리더로 이렇게 주목받던 사람이 또 그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당의 요직에 기용되고 전면에 배치되는 이 구조가 시스템 에러죠. 예. 그건 휴먼 에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이렇게 좀 대표하거나 체화하는 인물들이냐 아닙니다. 어쩌다가 벼락 출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오랜 역사성과 정통성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김병기 의원 87년도 안기부에 입사해서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하고 퇴직하신 분인데 87년 안기부 입사하던 분들의 멘탈리티는 김대중은 빨갱이다예요. 네.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런 권력이었어요. 당시 안기부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의 주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시스템 에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의 저런 동공천 뭐 이런 거 많지 않다. 때문에 저건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민주당과는 많이 다르게 이렇게 바뀌고 그 중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엔 당의 권력자와의 정치적 거리감 혹은 강성 지지층과의 어떤 뭐 소통 혹은 뭐 상대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선동적이고 투쟁적인 메시지를 낼 줄 알고 잘 싸우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에서 공천과 인사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게 오랜 역사와 정통성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그런 정체성에 맞는 네. 그런 인재 등용과 권력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계기로 네. 삼아야 될 거는 같아요. 네. 그냥 이게 한 몇몇의 의원들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외에는 없다. 네.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들을 그 구성원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흔치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탈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정치개혁의 어떤 일환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측면 이거는 반평교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묻어놓는다는 느낌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도 평가는 하겠으나 그리고 우리 그 조직 구성 안에 당직자들이나 의원들도 평가는 하겠으나 중요한 거는 넓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진보와 보수 모든 국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네. 집권 여당이라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 있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원석 전 의원 말씀 예. 뭐 또 서영주 소장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 저도 이제 80년대부터 쭉 정당을 봤잖아요. 네. 그 민주화 운동 때부터 그 정당들이 어떻게 커왔는지 봤는데 지금 민주당은 더 이상 저항 정당 아닙니다. 네. 그냥 기득권 정당이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성격도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뭐 지방정 어떤 호남 정당이라는 데서 전국 정당이 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뭐 흔히 옛날에는
그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그러는데 요즘 정 반대가 됐잖아요. 네. 성추행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이 거기서 빠지는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양 정당이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누가 더 부패했냐, 누가 서로 봐주느냐 보면은 이게 사실인지 여부인지 모르지만 국정원 출신의 그 민주당 의원이 문제가 된 것들을 봐주기 위해서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거기다가 뭐 품앗이를 해줬다. 그 역은 없었겠습니까? 네. 그 역도 있었겠죠. 이쪽에서 저쪽 봐주면 저쪽에서 이쪽 봐주고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 박 터지게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해관계 이익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그렇게 공동체 공존 뭐 이런 것들을 해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진짜로 정치개혁 해야 돼요. 정치개혁 안 하면 대한민국 진짜로 더 발전 못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뭐 부패라든지 이런 성추문 사건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하고 좀 멀고요. 쭉 1년의 정치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이 훨씬 많았죠. 근데 이제 충격파가 큰 거는 도덕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던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제가 주장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신뢰를 회복해라. 근데 저는 이번에 공천원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뭐 김정재, 이철기 의원 얘기를 했던 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네. 이게 드러난 사안들이 이게 녹록한 사안이 아니구나. 예. 이건 정치개혁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정치권 신뢰를 얻으려면 이걸 풀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으로 뭐 국정원 출신의 누구가 국민의힘 경찰 출신에서 수사무마했다. 그거는 단편이에요. 네. 근데 크게 드러나고 국민들이 정치의 신뢰를 보내려다가 보내지 않게 되는 사안들이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 맞대고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이거는 털고 가자. 네. 그래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끌어내는 거. 저는 그거는 찬성입니다. 한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꼭 대통령을 끌어들여요. 네. 아니 공천원금하고 이재명 대통령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정쟁이 되고 저기 생산적인 결과물을 못 끌어낸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치 개혁을 할 진심이 있으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아니 일단 뭐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네.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이 정말 신속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 그 제보자들이 작년 11월에 동작경찰서에다가 탄원서를 내는데 그냥 동작경찰서가 묻어버렸어요.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좀 흔들리는 데다가 김경 씨 출국한 거 보십시오. 네. 그게 뭐 이제 사건 귀국한다면서요. 보도되고 네. 이틀 있다 출국을 네. 했는데요. 아니 물론 귀국하겠죠. 네. 그러나 출국한 목적은 수사 지연하고 시간 벌고 그 사이에 입 맞추고 네. 뭐 증거인멸할 거 하고 이런 거잖아요.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찰이 그것도 몰랐어요. 출국한 사실조차도 나중에 알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경찰 수사로 되겠나? 이런 회의를 불러일으키는데 근데 특검은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특검이 몇 개입니까? 네. 1차 특검에다가 통일교 특검에다가 뭐 이 특검까지 지금 무슨 일만 생기면 특검해야 되는 거여서 이걸 또 특검으로 하자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다 털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점에 공감하고 네. 정치개혁해야죠. 이대로 가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끊임없이 네. 일어납니다. 자,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세 분은요. 이게 휴먼 에러가 아니고 시스템 에러의 성격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사안이 딱 불거지면 전체 그럼 다 전수조사하자 매번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약 문제가 이 있었다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네. 것은 결국엔 이제 지방선거 부분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공천 신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부터 시도당에서 이게 결정권이 생기는 거고 네. 중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개선책도 있지만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처벌책도 네. 강화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주니까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지금도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 예. 이 정치람에 있어서 이 돈 줄 서는 것까지 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네. 치더라도
돈을 대서 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영구제명해야 됩니다. 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네.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들과 기준을 좀 세워놓고 주는 것도 무서워서 못 주게 하고 그러면 일본 기본적으로 원인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천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당에서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 부분도 그렇고 결정되는 구조 자체도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 이제 투명성의 문제가 그냥 당원들 모두가 참석해서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 네. 이것도 그러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 기술적인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다 기술적인 문제고 저는 공천이라는 거는 정당의 정치적 인간관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도화하는 게 저는 네. 공천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공직의 대표로 내보낸다라는 철학 원칙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무너졌습니다. 네. 그때그때 효용성이 기준이에요. 그때그때 이를테면 지지층들이 열광하는 그런 메시지 잘 내는 사람, 그런데 많이 출연한 사람, 그래서 얼굴 알린 사람, 이게 아니고 네. 공천이라는 건 오랜 정치적 훈련의 결과여야 됩니다. 그때그때 효용성이 아니고. 네. 근데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모든 정당에서. 근데 그런 걸 근본적으로 다시 세우는 게 이 문제의 해법이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라고 보고 그거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체계화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런 어떤 이 정치윤리, 책임윤리에 투철한 사람들을 계령화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우선 공천한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행정 능력이 됐든 전문성이 됐든 뭐 정책 역량이 됐든 이런 거를 평가지수로 만들어서 공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 공천이 되지만 많은 부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이 권한 범위 내에 네. 맡겨져 있고 강선 의원이 다음 날 공심위 가가지고 이 사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단순 공천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근원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고 2024년 총선의 공천이 저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강선우 의원 다 경쟁자들 죽이고 본인이 이 공직평가위원 하면서 자기 단수 공천 셀프 공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선우 같은 사람 공천 주려고 금태섭 내쫓은 거예요. 네. 그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는지 평가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그 김경 씨의 행적을 보면요. 비례대표로 그 시의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연고가 없는 강서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1억 주고서 뭐 공천을 또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엔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영등포 구청장 하겠다고 또 영등포로 옮겨가요. 메뚜기 뛰듯이 옮겨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추정입니다만 이 사람이 강서에 있을 때만 돈 줬을까요? 비례대표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심이 가잖아요. 근데 어떤 제도든 간에 제도가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제도가 완벽한 건 없지만 그 틀만 만들어 놓는 건데 제가 그냥 경험한 바로는 2004년도에 그 공직자 선거법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오세훈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돈 뿌리는 건 없어졌어요. 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매장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이랬을 때 그냥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윗자리를 이용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공천 헌금이 무슨 헌금입니까? 뇌물이지. 그걸 그렇게 언론에서 헌금이라고 얘기하면 뭐 마치 그냥 도네이션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 공천 뇌물을 받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처벌하면 쌍피로 준 사람이 말을 못 해요. 네. 근데 저는 아주 역설적으로 돈 받은 사람이 드러나면 완벽하게 처리하고 네. 그거를 자수한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책임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돈 못 받을 겁니다. 예. 제가 원래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주, 김종혁, 박원석 세 분 모셨습니다.